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어서 오십시오. 나 이성계가 세운 이 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오. 우리는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들른 이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이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소리를 들고 계시는가? 우리 번님들, 지금 발대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오. 내가 일일이 답글로 반갑게 맞이할 것이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더 크고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소.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현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김유년 11월의 밤바람이 마치 날선 칼날처럼 창경궁의 담장을 넘어옵니다. 온 세상이 죽은 듯 고요한 이 시각, 후원의 깊숙한 숲속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끔찍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기 덤불 아래 웅크린 그림자를 보십시오. 궁녀들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붓이 들려있고 그 붓 끝에는 먹물이 아닌 끈적하고 달콤한 꿀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나뭇잎 뒷면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갑니다. 한 획, 두 획, 꿀이 발린 자리는 달빛을 받아 번들거립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스스스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산속에 굶주린 개미와 벌레들이 그 달콤한 냄새를 맡고 새카맣게 몰려드는 소리입니다. 수천 마리의 벌레들이 턱을 딱딱거리며 뿌리 발린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그작 아그작, 잎사귀가 뜯겨나가는 그 미세한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벌레들이 지나간 자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마침내 선명한 네 글자가 어둠 속에 드러납니다. 달릴주, 달물초, 할위, 임금왕,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이 네 글자는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충신의 목을 치고 피바람을 불러온 저주입니다. 전하, 상감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변고이 옵니다. 대전의 점막을 깨고 희빈 홍씨가 치마폭을 휘날리며 들이닥칩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으나 눈빛만은 기이한 광기로 번들거립니다. 잠자리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킨 중종임금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녀를 노려봅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이게 무슨 소란이란 말이냐. 내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잠시 눈을 붙이려 했거늘 비는 어찌하여 채통 없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냐. 전하, 채통을 따질 때가 아니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늘이 노하셨습니다. 후원 나인들이 기겁을 하며 주워온 이 흉측한 것을 좀 보시옵소서. 희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벌레 먹은 나뭇잎을 중종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잎사귀의 구멍들, 중종의 시선이 그 구멍에 꽂힙니다. 주, 초, 위, 왕.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중종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주초위왕이라니, 조씨가 왕이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요망한 물건이란 말이냐? 전하, 어찌 모르시옵니까? 온 도성바닥에 파다한 소문이 기어이 하늘에 다 계시로 내려온 것이옵니다. 조광조, 그자가 임금 노릇을 하려든다는 소문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벌레를 시켜 글자를 만들겠사옵니까? 이것은 하늘이 전하께 저 오만방자한 역적무리를 처단하라고 내리신 피의 경고이옵니다. 중종은 비명을 지르며 나뭇잎을 바닥에 내덩쟁이 칩니다. 닥쳐라. 니년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조광조는 내 사람이다. 내가 뽑았고 내가 키웠고 나와 함께 태평성대를 열자 맹세한 나의 신하다. 헌데 영모라니! 그 고지식한 위인이 딴 마음을 품을 리가 없다. 이는 분명 누군가 나를 흔들려 꾸민 수작질이다. 당장 물러가라. 내 눈앞에서 그 흉물을 치우란 말이다. 중종이 베개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치지만 희빈 홍씨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왕의 불안을 갉아먹는 독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아,
아이고 전하, 언제까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하시옵니까? 전하께서 그리도 감싸고 도시는 그 조광조가 지금 전하를 임금으로 여기기는 하옵니까? 소격서를 없애라, 현량과를 실시해라, 공신들의 훈호를 깎아라, 밤낮으로 전하를 쥐잡듯 잡고 가르치려 드는 그자가 과연 신하입니까? 아니면 전하의 상전입니까? 백성들은 이제 이 나라 임금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답니다. 오로지 조광조 대감만이 살아있는 부처요,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아옵니다. 전하,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호랑이 새끼를 키우셨나이다. 그 호랑이가 이제 다 자라 기어이 주인인 전하의 목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희빈의 독설이 비수가 되어 중종의 가슴에 꽂힙니다. 중종의 거친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쫓겨나듯 물러가는 희빈의 뒷모습을 보며 퀭한 눈으로 주저앉습니다. 텅 빈 방안, 촛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갑니다. 중종은 홀린 듯 바닥을 기어가 버려진 나뭇잎을 다시 주워듭니다. 손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 그는 촛불의 잎사귀를 비추어 봅니다. 구멍 뚫린 글자 사이로 붉은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중종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방금 전까지의 호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서늘하고 비릿한 살기만이 감돕니다. 주초위왕, 조광주가 왕이 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로구나. 하늘의 뜻이라고? 천만에 내 모를 줄 아느냐? 이것은 훈구파 늙은이들이 꾸민 짓이다. 꿀을 발라 벌레가 파먹게 한 게지. 내 그리 어리석어 보이더냐? 하나, 그래, 비록 이것이 저들의 조작이라 한들 그 속에 담긴 뜻마저 거짓이라 할 수 있겠느냐? 광조야, 조광조야, 네가 나를 왕으로, 지존으로 여기기는 하는 것이냐?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내 눈이 되고 귀가 되어줄 줄 알았다. 반정 공신들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숨도 못 쉬던 나에게 너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더냐? 사간원 정원으로 발탁하고 몇 년 만에 대사원 자리까지 단숨에 올려주었다. 밤마다 너를 불러 경연을 하고 네가 옳다 하면 무조건 따랐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네가 나를 숨막히게 하는구나. 전하, 공부하셔야 합니다. 전하, 술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전하, 그것은 성군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전하, 듣기 싫다. 지겹다. 나는 임금이다. 네가 내 제자냐? 네가 내 훈계를 들으려고, 네 잔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느냐? 신하들이 내 눈치는 보지 않고 네 눈치만 살피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이냐? 조정회의에 들어가면 모두가 내 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 입만 쳐다보더구나. 네가 고개를 끄덕여야 비로소 만조백관이 동의를 표하는 그 꼴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중종이 벌떡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방안을 사성입니다.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이며 춤을 춥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왕의 것이 아닙니다.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겁이 질린 맹수의 눈빛입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다. 이 나뭇잎이 가짜든 진짜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너를 쳐낼 명분. 그토록 잘난 척, 깨끗한 척, 혼자서만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는 너를 단칼에 베어버릴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단 말이다. 홍경주, 남곤, 심정, 그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이 나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구나. 내가 그 칼을 쓰지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반정으로 왕이 된 몸이다. 신하들의 손에 옥립된 왕이란 말이다. 그래서 평생을 떨었다. 언제 또다시 신하들이 나를 갈아치울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헌데 조광조, 너마저 나를 넘봐. 네 세력이 커지는 꼴을 내두고 볼 것 같으냐?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왕은 나다. 이 조선의 주인은 이융, 바로 나란 말이다. 광조야,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네가 너무 높이 날았다. 태양 가까이 날아오른 날개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법이다. 네가 나를 성군으로 만들려 했던 그 숨막히는 열정이 결국 너를 태워 죽이는 불씨가 될 것이다. 오늘 밤이 지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내 기어이 너를 꺾어버리고야 말겠다.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승지를 들라 하라. 당장 홍경주와 남곤을 아주 은밀히 부르라. 내 친히 내릴 밀지가 있노라. 중종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왕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어둠 속에 숨어짓고 있던 궁궐의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끼익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저승문이 열리는 소리 같습니다. 바닥에 구겨진 채 버려진 나뭇잎 주초위왕 네 글자가 촛불에 비쳐 필처럼 붉게 물들어 보입니다. 이제 곧 한양 도성의 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선비들의 꼿꼿한 목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운명의 나비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 운명의 밤, 나뭇잎에 주초이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기 불과 몇 달 전의 궁궐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기와지붕을 달구고 궁궐 안마당에는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며 피어오릅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경연장, 임금과 신하가 학문을 논하는 그 신성한 공간은 지금 거대한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맴맴맴맴, 창밖에서는 매미떼가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악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고 날카로운지 듣는 사람의 고막을 뚫고 들어와 뇌를 흔드는 것만 같습니다. 중종 임금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다 못해 골룡폭 깃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무거운 익선관이 머리를 짓누르고 겹겹이 껴입은 비단옷은 물먹은 소미불처럼 전신에 구멍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고역인 이 더위 속에서 중종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대학 연의의 글자들은 더위 먹은 개미떼처럼 꼬물꼬물 기어다니며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 대사헌 조광조. 그는 이 찜통 더위 속에서도 마치 홀로 서리빨치는 겨울에 있는 사람처럼 꼿꼿하기 그지없습니다. 흐트러진 없는 자세, 풀먹인 듯 빳빳한 관복, 그리고 레이저처럼 쏘아보는 눈빛.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임금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기가 여러분의 피부에도 느껴지십니까?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지금 졸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성군이 되는 길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 정도 더위에 마음이 흐트러져서야 어찌 요순시대를 열겠다 하시옵니까? 다시 책을 펴시옵소서. 소신이 읽는 부분을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셔야 합니다. 아니, 조광조, 그댄 너무한 것 아니오? 나도 사람이다. 임금이기 전에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잠시 숨 돌릴 틈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소격서 혁파 문제만 해도 그렇다. 내 이미 몇 번을 말했느냐? 대비마마께서 평안이시라 쾌차를 비는 기도차가 필요하다 하지 않았느냐? 효를 행하는 것이 성군의 첫 번째 덕목이라 가르친 건 그대가 아니더냐? 헌데 어찌하여 늙고 병든 어미가 기도를 올리는 곳마저 때려 부수라 난리란 말이냐? 중종이 참던 울분을 터뜨리며 언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싸늘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왕의 말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전하, 그것은 효가 아니라 미신이옵니다. 흙으로 빚은 인형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어찌 성리하게 나라 조선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옵니까? 대비마마께서 미신에 빠져 계시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소격서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오늘 윤허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소신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 부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대의를 보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저 훈구파 늙은이들처럼 썩은 물에 발을 담그고 싶으신 것이옵니까? 또 훈구파 타령이냐? 지겹지도 않느냐? 그들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이다. 그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느냐? 그들의 공을 무시하고 그들의 땅과 노비를 뺏고 이제는 그들의 목숨줄인 훈호까지 삭제하자고?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 입장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냐? 나는 그들과 너희 살인파 사이에서 피가 마르는 것 같다. 전하,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그들은 공신이 아니라 나라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들입니다. 전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시니 그들이 전하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저 조광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의 칼이 되어드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저를 믿지 못하시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시옵니까? 전하, 제 눈을 보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옵니다. 오늘 소격서 철폐를 약속해 주십시오. 당장! 조광조가 상을 쾅 내리치며 중종에게 대듭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중종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신하가 임금 앞에서 상을 치다니, 이것은 명백한 불경죄입니다. 그러나 중종은 그를 벌하지 못합니다. 아니, 벌할 힘도 다 남아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중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굽니다. 알았다. 알았어. 네 뜻대로 하라. 소격서를 없애든 하늘을 찌르든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다. 됐느냐? 이제 내 앞에서 좀 사라져다오. 제발 혼자 있고 싶구나. 힘없는 항복 선언. 조광조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꼿꼿한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 경연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승리한 장군처럼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연장을 나선 조광조가 뜨거운 태양 아래 섭니다. 궁궐의 기와지붕 너머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이상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전하, 섭섭해 마시옵소서. 이 조광조가 전하를 너무 몰아세운다 원망하지 마시옵소서. 다 전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전하는 너무나 유약하십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나 실상은 홍경주와 박원종 같은 반정 공신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늙은 여우들이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꼴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하지 못하시니 제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전하를 깨우쳐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전하께서 저를 피곤하게 하고 부담스러워 하실지라도 훗날 역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조광조가 있었기에 조선이 다시 태어났다고, 전하가 요순 임금의 버금가는 성군이 되셨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정치는 저 간신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도 아니면 모,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세상은 그렇게 선명해야 합니다. 소격서를 부수고 위훈을 삭제하고 현량과를 통해 젊고 깨끗한 선비들을 조정에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전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전하의 앞길을 막는 저 가시덤불들을 제 맨손으로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전하, 부디 제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제가 전하를, 이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저만이, 저 조광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광조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의 눈에는 타협할 줄 모르는 순수한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정의가 너무나 완벽해서 그 정의가 상대방을 숨막히게 죽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비극적인 확신. 그는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궁궐마당에 쿵쿵 하고 울려 나옵니다. 마치 다가올 파국을 향해 전진하는 군화 소리처럼 위태롭고도 묵직하게 들려옵니다. 저 멀리 훈구파의 첩자들이 기둥 뒤에 숨어 조광조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어느 으리으리한 대감댁 사랑방.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침묵 속에 비릿한 술 냄새와 타오르는 분노의 열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홍경주, 남곤, 심정, 중종을 왕위에 올린 1등 공신들이자 지금 조정에서 조광조에게 벼랑 끝까지 몰린 훈구파의 거두들입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이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춥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굶주린 늑대, 아니 사냥꾼에게 쫓겨 독이 바짝 오른 살무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쨍드랑!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습니다. 심정 대감이 마시던 술잔을 벽에다 집어던진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사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붉은 술이 피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심정의 목에는 핏대가 굵게 솟아올랐고 붉게 충혈된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바닥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놈, 조광조 니놈, 감히 니놈이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들어? 위훈 삭제, 가짜 공신을 가려놔서 훈호를 박탈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우리가 목숨 걸고 연산군을 몰아낼 때 첫 비린내나는 니놈은 어디서 글 공부나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우리 공을 가짜라 폄하하고 내 땅과 노비를 뺏겠다고? 이게 나라냐? 이겐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냐? 심정의 고함 소리에 옆에 앉아있던 남곤이 미간을 찌푸리듯 혀를 추추찹니다. 그는 심정보다는 침착해 보이지만 그 역시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눈빛을 가진 남곤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심대감, 진정하시게.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벽에도 귀가 있다네. 조광조 그자의 귀가 이미 궁궐 담장을 넘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단 말일세.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남대감은 속도 줬소. 내일이면 당장 우리 이름이 방에 붙을 판이오. 심정은 공이 없으니 공신 자격을 박탈해. 이따위 교지가 내려오면 운이는 끝장이란 말이오. 관작 삭탈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결국엔 귀양 가서 사약이나 마시게 될 게 불보듯 뻔한데 지금 진정하란 마녀. 누가 그걸 모른다던가. 내 속은 뭐 편한 줄 아는가. 나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피가 거꾸로 솟네. 허나 분풀이만 해서는 저 여우 같은 놈을 잡을 수 없어.
놈은 지금 기세등등해. 젊은 살인놈들을 때로 몰고 다니며 임금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어. 임금도 우리 편이 아니여. 자네 못 보았나? 경연 때마다 임금은 조광조가 하자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 위훈 삭제. 임금도 이미 허락한 일이네. 조광조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장을 찍어줬단 말일세. 그때 방 안 깊숙한 곳 병풍 뒤 그림자 속에 앉아있던 홍경주가 무겁게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듯 거칠고 탁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이들 중 가장 노회하고 교활한 책략가입니다. 홍경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촛불빛에 그의 깊이 패인 주름살과 독이 어린 눈매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굶주린 늑대, 아니 사냥꾼에게 쫓겨 독이 바짝 오른 살무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입 다무시오. 시끄러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소. 홍대감, 지금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요. 대감의 딸 희빈마마께서도 조만간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조광조 그놈이 후궁들도 정리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닌다지 않소. 그러니 닥치라 하지 않소. 이 멍청한 위인들아, 칼을 쓰려면 상대의 급소를 찔러야지 허공에 대고 휘두르기만 하면 제 팔만 아픈 법이요. 조광조, 그놈이 믿는 구석이 무엇인 것 같소? 바로 임금이요. 임금이 자신을 총애한다고 믿고 저리 날뛰는 것이지. 허나 그게 놈의 가장 큰 착각이자 유일한 약점이지. 홍경주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남곤과 심정이 의아의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약점이라니요. 임금이 조광조를 싸고 도는데 그게 어찌 약점이 됩니까? 임금은 사람이 아니요. 용상에 앉아있는 짐승이지. 겁이 아주 많은 토끼 같으면서도 제 밥그릇을 건드리면 주인을 무는 개와 같았어. 지금 임금의 마음속에는 조광조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요. 두려움. 그래, 아주 큰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단 말이오. 저놈이 내보다 인기가 많네. 신하들이 내보다 저놈 말을 더 잘 듣네. 혹시 저놈이 나를 몰아내고 지 왕이 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오. 우리는 그 의심에 불을 지르기만 하면 되는 거요. 불을 지른다 하면 영모라도 꾸민다고 고변이라도 하자는 말씀이요? 증거도 없이 그랬다간 오히려 우리가 무고죄로 죽습니다. 증거? 증거야 만들면 그만이지. 백성들이 조광조를 따른다고? 그걸 역이용하는 거야. 백성들이 조광조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 이 소문 하나면 충분해. 하지만 말로만 떠들어서는 임금이 믿지 않을 게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해. 아주 기이하고 하늘이 내린 듯한 징조. 임금의 그 불안한 심기를 단숨에 터뜨려버릴 강력한 한방말일세. 홍경주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립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한 장입니다. 그는 촛불에 그 나뭇잎을 태우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립니다. 내 딸 희빈이 궁 안에 심어둔 나인들이 있지. 꿀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이야. 그리고 궁궐 후원에는 벌레들이 참 많지. 벌레들이 글자를 쓴다면 임금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나. 조광조, 그 고고한 학자 나으리가 벌레 먹은 나뭇잎 하나에 무너지는 꼴을 상상해 보시오. 아주 재미있지 않겠어? 벌레? 나뭇잎? 대감, 그게 무슨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이 네 글자면 족하오. 이보다 더 확실한 영모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 내일 밤 거사를 치를 것이오. 자네들은 군사들을 대기시키고 궐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게. 내 딸 희빈이 임금의 베갯머리에서 곡소리를 내면 그때가 바로 조광대의 제삿날이 될 것이니. 홍경주의 눈이 섬뜩하게 빛납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가져올 피바람을 예감하며 전율을 합니다. 남곤과 심정은 그제야 홍경주의 뜻을 알아차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그들의 입가에도 서서히 비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자 권력을 되찾기 위한 악마의 거래입니다. 홍경주가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잠긴 궁궐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뇌까립니다. 조광조, 네 놈은 너무 깨끗해서 탈이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지. 너는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나누려 했어. 우리를 벌레 보듯 했지. 하지만 기억해라. 그 벌레들이 너를 갉아먹을 것이다. 네가 정의라고 믿겼지만 권력은 정의가 아니라 생존이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왕을 갈아치웠고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죽였다. 그런데 네까짓게 감히 우리 밥그릇을 걷어차?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건 전쟁이야. 칼 대신 붓을 들고 설치는 네놈에게 진짜 칼맛이 어떤 건지 보여주마. 임금? 임금은 어차피 허수아비야.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지킨다. 네가 임금의 마음을 얻었다고? 천만에
임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건 공포다. 나는 그 공포를 건드릴 거야. 내일 밤이 지나면 니놈의 그 잘난 주덩이도 더는 나불대지 못하겠지. 위훈 삭제? 웃기는 소리. 삭제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와 니놈을 따르는 그 샌님들이다. 저승에 가서도 억울해 마라. 정치는 원래 똥물 튀기는 싸움판인 것을 네가 너무 고고한 척한 죄다. 홍경주가 입바닥으로 마른 입술을 축집니다. 뱀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뒤로 남곤과 심정이 낄낄거리며 술잔을 다시 채웁니다. 악당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내일이면 닥쳐올 피해 숙청을 예고하듯 촛불이 파르르 떨리다 툭 꺼져버립니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쿵, 쿵, 쿵. 한양 도성의 성문이 닫히고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소리가 울린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잠든 깊은 밤, 궁궐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겨 있어야 마땅합니다. 헌데 오늘 밤, 경복궁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릅니다. 차갑게 식은 기와지붕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이 시각, 임금의 침전인 대전에서는 불빛이 꺼지기는커녕 더욱 요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집처럼 붉은 광채를 내뿜는 대전 주위로 그림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철그럭 철그럭. 그것은 궁궐을 지키는 금군들의 갑옷 소리이자 죽음의 사자들이 채비를 서두르는 소리입니다. 중종 임금은 지금 맨발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다가도 이내 결심한 듯 벽에 걸린 칼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폭풍전야의 살벌한 기운이 궁궐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봐라! 승지! 승지들은 어디 있느냐? 당장 홍경주와 남곤을 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중종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승지들이 기겁하며 엎드립니다. 승지들은 밤중에 궁궐문을 여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며 읍수합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신각이 옵니다. 궁궐의 문을 열고 신하들을 부르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날이 밝은 뒤에 하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닥쳐라. 니놈들도 한통속이냐? 내가 지금 당장 보겠다는데 감히 니놈들이 임금의 앞길에 막겠다는 것이냐? 문을 열라. 당장 신무문을 열고 홍경주와 그 무리들을 들이란 말이다. 만약 지체한다면 니놈들의 목부터 칠 것이다.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궁궐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횃불이 뱀처럼 긴 꼬리를 물고 도성거리로 쏟아져 나갑니다. 다다다다. 말발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잠들어 있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군사들은 조광조의 집으로 향합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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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문을 열라. 어명이다. 죄인 조광조는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단잠에 빠져있던 조광조의 집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찹니다. 자다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하인들이 군사들의 발길질에 나뒹굴고 안채에서는 부인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방문을 열고 나온 조광조.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호적삼 차림이지만 그 표정만은 태산처럼 의연합니다. 들이닥친 금부도사가 조광조의 면전에 죄인 압송 교지를 들이밉니다. 조광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붕당을 지어 국정을 농단하고 임금을 기망한 죄. 어명으로 너를 체포한다. 당장 포박하라. 이게 무슨 폐악질인가? 어명이라니. 전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국사를 논하시던 분이다. 너희들이 문정왕후와 짜고 가짜 어명을 꾸민 것이 아니냐? 비켜거라. 내 직접 전하를 뵙고 여쭐 것이다. 시끄럽다. 네 놈의 혀가 아직도 살아서 나불대는구나. 여봐라, 뭐하느냐? 죄인의 입을 막고 끌고 가라. 군사들이 조광조의 팔을 비틀어 꺾습니다. 윽! 외마디 비명과 함께 조광조가 차가운 마당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 위로 횃불의 불똥이 튑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억울함에 사무친 눈으로 닫힌 대문을 노려봅니다. 전하, 정녕 전하의 뜻이옵니까? 이 조광조가 역적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러시는 겁니까? 조광조는 거칠게 끌려가면 생각에 잠깁니다. 밧줄에 묶인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전하, 기억하십니까?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신 말씀을 과인은 외롭소. 조정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 경이 나의 중림 칠현이 되어주시오. 경만이 나의 희망이오. 그 말씀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지방을 돌보지 않고 친구를 잃어가면서도 오직 전하를 성군으로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대가입니까? 밤중에 도둑처럼 군사를 보내 저를 잡아가시는 게 전하의 방식입니까? 홍경주와 남곤 그 간신배들의 현올림에 넘어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전하는 저를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셨습니까? 제가 너무 커버린 탓입니까? 전하의 그늘을 벗어나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베어버려야 마땅하다 생각하신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허나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나라의 도학정치가 저 간신배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횃불 뒤에 숨어 비웃고 있는 저들의 검은 속셈을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간절한 독백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덜컹거리는 함거에 실려가는 그의 눈앞에 경복궁의 거대한 궐문이 나타납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오늘 밤은 마치 거대한 외물의 입처럼 쩍 벌리고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을 압니다. 군사들의 고함 소리와 말발굽 소리에 섞여 조광조의 기은 한숨이 하얗게 부서집니다. 어제는 충신이었으나 오늘은 역적이 된 사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순간, 그 처절한 비극의 현장으로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갑니다. 찌그덕 찌그덕 역사의 수레바퀴가 잔혹하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차디찬 의금부 감옥의 바닥,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 그리고 앞서 죽어간 죄인들의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릅니다. 그 끔찍한 악취 속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관복을 입고 임금과 독대하던 대사헌 조광조.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인임을 알리는 흰 소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핏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틀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의 눈빛만은 형령하게 살아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그는 굳게 닫힌 옥문 너머 어딘가에 있을 임금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무거운 쇠사슬 소리와 함께 옥문이 열립니다. 그 소리에 조광조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혹시 전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혹시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오해를 풀려 하시는가?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임금의 내관이 아닙니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 바로 남곤과 심정,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 앞에 선 사냥꾼처럼 의기양양하게 조광조를 내려다봅니다. 어이고,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조광조 대감아니신가? 꼴이 말이 아니구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더니 하루아침에 시궁창 쥐새끼 꼴이 되었으니 세상일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심정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조광조는 그들을 노려보며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들, 너희들이 기어이 전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구나. 내 당장 전하를 뵙겠다. 전하께 직접 여쭐 말이 있으니 썩 비키거라. 너희 같은 간신배들이 어찌 감히 내 앞을 막는단 말이냐. 허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구만. 전하를 뵙겠다고? 꿈 깨시게. 전하께서는 자네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떠신다네. 자, 여기 전하의 교지가 내려왔네.
내 죄목이 무엇인지 똑똑히 듣거라. 남군이 두루마리를 꺼내 펼칩니다. 조광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죄인 조광조는 들어라. 니놈은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거짓된 학문으로 임금을 속였으며 심지어는 나라에 깃들인 공신들을 모함하여 국정을 어지럽혔다. 이에 삭달관직하고 멀리 능주로 유배를 보내니 가서 내 죄를 뉘우치고 죽은 듯이 살라. 이것이 어명이니라. 낭독이 끝나자마자 조광조가 피를 토하듯 절규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소. 이것은 전하의 뜻이 아니요. 전하, 주상 전하, 이 조광조가 여기 있습니다.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붕당이라니요, 국정농단이라니요. 저는 오직 전하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저 간신배들의 참소만 미으시고 신을 버리시나이까?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소서. 제 눈을 보고 말씀해 주소서. 정녕 제가 역적입니까? 정녕 제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까? 조광조는 묶인 몸으로 바닥을 기어가며 울부짖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쾅쾅 찧으며 통곡합니다. 붉은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임금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며 심정과 남고는 낄낄거립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대감 그만하시게. 목청 좋았다고 누가 알아준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네. 자네가 그리 졸란 척하며 가르치려 드더니 꼴 좋군 그래. 임금은 자네의 스승이 아니야. 자네가 너무 컸어. 임금 머리 꼭대기 앉으려 했으니 목이 날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 내 이놈들, 너희들이 꾸민 짓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주초위왕, 벌레가 파먹은 나뭇잎,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언젠가 천지신명이 너희들의 그 더러운 배를 갈라 만천하의 죄를 물을 것이다. 짖어라 짖어. 마음껏 짖어보게.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던가? 우리는 살았고 자네는 죽었네. 그게 역사야. 승자가 정이고 패자가 역적이지. 자네는 졌어. 깨끗한 척 고고한 척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시궁창에 처박힌 건 자네가 아닌가? 여봐라! 당장 이 죄인을 끌어내라! 유배지로 압송할 채배를 가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조광조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조광조는 바닥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끝까지 저항합니다. 전하! 전하! 단 한 번만 뵙게 해주소서! 신이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전하께서 성군의 길을 잃으실까 두렵습니다. 부디 저 간신배들을 멀리하시고 초심을 찾으소서! 전하! 전하! 그의 절규가 의금부 담장을 넘어 구중궁궐 깊은 곳까지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그 시각 중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대전 깊숙한 곳 병풍 뒤에 숨어 귀를 막고 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조광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중종은 몸서리를 칩니다. 아니다. 듣기 싫다. 들리지 않는다. 광조야, 나를 원망 마라. 내가 자초한 일이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내 그림자가 너무 짙어 나를 삼키려 하지 않았느냐. 나는 살고 싶었다. 숨 좀 쉬고 살고 싶었단 말이다. 내가 있으면 내가 왕이 아닌 것 같았어. 신하들이 다 너만 쳐다보고 백성들이 다 너만 칭송하는데 내가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 나는 비겁하다. 그래, 나는 비겁한 왕이다. 신하들에게 얹혀서 왕이 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신하들의 손을 빌려 너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이것이 왕자의 무게인 것을. 누구든 나보다 높아지려는 자는 죽어야 한다. 설령 그게 나를 가장 사랑했던 너라 할지라도 말이다. 가라. 멀리 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 제발 죽은 듯이 살아라. 아니 차라리 죽어다오. 내가 사라져야 이 지독한 열등감도 이 끔찍한 두려움도 끝날 것 같구나. 중종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친구를 죽인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지켰다는 안도감일까요? 임금은 신하의 아비요, 신하는 임금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허나 오늘 아비는 제 살겠다고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조광조,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손과 발을 잘라버린 중종.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잔혹하게 끊어지고 맙니다.
끌려가는 함거 안에서 조광조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릅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모두 말라버린 듯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다만 입술을 깨물며 피울음을 삼킬 뿐입니다. 사랑했습니다. 전하를, 이 나라를, 백성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전하,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 주소서. 오늘 저를 버리신 전하는 훗날 역사 앞에서 홀로 외로우실 것입니다. 충신을 죽인 왕, 개혁을 두려워한 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영원히 고통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전하께 남기는 마지막 충언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덜컹, 덜컹. 수레바퀴가 구를 때마다 조광조의 몸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한양도성이 멀어집니다. 그가 꿈꾸었던 도학정치의 이상향도, 요순시대의 꿈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머나먼 유배지 능주, 그리고 차갑되 식은 사약 한 바울 뿐입니다. 전라도 능주, 유배지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초가집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마저 모두 앗아갑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만이 뚝뚝 눈물을 흘리듯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조광조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북화 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정의 중심에서 호령하던 그였으나 지금은 낡은 옷 한 벌에 의지해 추위를 견디는 초라한 죄인의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대나무처럼 꼿꼿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정좌한 채 멀리 한양 쪽 하늘을 향해 마음의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땅을 눌리는 말바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두두두두.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초가집 앞마당에서 뚝 끊깁니다. 칠흑 같은 관복을 입은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들어섭니다. 그의 뒤로 따라온 나졸들의 창끝이 서슬퍼렇게 빛납니다. 마을 백성들이 담벼락 뒤에 숨어 숨죽여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했던 젊은 대감님이 죽으러 가는 길을 배웅하러 나온 것입니다. 금부도사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말없이 상위에 놓인 검은 사발을 조광조 앞에 내려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약, 그 지독하고 비릿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조광조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올 것이 왔다는 듯 담감하게 사발을 응시합니다. 조광조는 어명을 받으라. 죄인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니 감사히 받고 죄를 씻으라. 금부도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천하의 조광조에게 사약을 먹여야 하는 그 역시 인간인지라 마음이 편치 않은 탓입니다. 조광조는 묵묵히 일어나 의관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북쪽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향해 큰 절을 4번 올립니다. 그 절은 원망의 절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피 끓는 충심의 표현입니다. 전하, 기어이 신을 버리시나이까? 신이 죽어 전하의 앞길이 평탄해진다면 이 목숨 100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허나 전하, 부디 간신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부디 강건하소서. 조광조가 엎드려 흐느낍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얼룩집니다. 금부도사가 재촉합니다. 대감,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약이 식으면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조광조는 고개를 들어 사발을 집어듭니다. 검은 물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헬쑥해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불과 38, 청춘의 나이에 꺾여버린 자신의 운명이 그 속의 일멍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종이와 붓을 꺼냅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 한 수를 적어내려갑니다. 임금을 어버이같이 사랑했고 나라를 내 집같이 근심했노라. 하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시니 내 붉은 충심을 환히 비추리라. 붓을 놓은 조광조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아, 하늘이여, 이 조광조의 마음을 아신다면 굽어 살펴주소서. 나는 역적이 아니다. 나는 그저 전하를 너무나 사랑했던 뒤에밖에 없다. 그는 주저없이 사발을 입에 가져갑니다. 꿀꺽 꿀꺽. 뜨겁고 독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갑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이 순식간에 온몸을 덮칩니다. 조광조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입가에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북쪽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점점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 그토록 그리던 중종 임금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전하, 왜 우십니까? 울지 마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전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조광조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개혁과 샛별처럼 빛났던 젊은 정치가 조광조는 그렇게 차가운 유배지 방바닥에서 숨을 거둡니다. 밖에서는 컹컹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칩니다. 마치 하늘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통곡하는 것만 같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의 남곤대감집에서는 질펀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경주, 남곤, 심정, 조광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붉은 고기를 씹으며 웃고 떠듭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만.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어. 그 샌님 녀석 지금쯤 저승사자랑 바둑이나 두고 있으려나. 그렇고 말고 감히 우리 밥그릇을 건드려? 천하의 조광조라도 별 수 있나? 임금의 의심 한 방이면 훅 가는 거지. 자, 드세. 이 술은 조광조의 피라 생각하고 쭉 들이키세. 오늘 밤은 우리가 왕이네. 그들은 낄낄대며 찬을 부딪힙니다. 권력에 취하고 탐욕에 취한 그들의 얼굴은 짐승보다 더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지만 궁궐 깊은 곳에 있는 중종 임금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중종은 텅 빈 대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조광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충신의 빈자리가 그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와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자신의 곁에는 달콤한 말로 아첨하며 등 뒤에 칼을 숨긴 하이에나들만 남았다는 것을. 조광조야, 춥지는 않느냐? 거기는 따뜻하더냐? 중종의 힘없는 혼잣말이 서글프게 흩어집니다. 촛불이 꺼지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개혁은 실패했고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비겁한 왕과 탐욕스러운 간신들, 그리고 희망을 잃은 백성들의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광조라는 거대한 호랑이가 사라지자 궁궐에는 더 끔찍하고 기괴한 쥐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치마폭 속에서 피어오르는 도끼, 왕의 침소를 논보는 후궁들의 암투, 그리고 어느 날 밤 왕의 조상들이 잠든 성내한 능에서 발견된 끔찍한 쥐의 시체. 다음 시간에는 제22화 쥐가 먹은 헌능, 적사의 변과 경빈 박씨 편을 통해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벌어지는 여인들의 처절한 전쟁과 중종의 우유부단함이 불러온 또 다른 피바람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광조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시작된 궁중의 저주,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